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펠로우 김용희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제가 이 셀프 익스펜드블 밸브가 어센딩 에올타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어떻게 오버컴 하느냐인데, 사실 저 같은 이제 펠로에게 다소 어려운 주제라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있으면은 많은 지적과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73세 디스미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였고 시비어 AS 진단되었습니다. 이 아나토미 이슈는 LCC 밑으로 익스텐디드 칼슘이 있었다는 점 외에 특별한 아나토미 이슈는 없었고, 네, 저희 센터는 이 에볼루트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할 때 커스브 오버랩 뷰를 잡아서 최대한 이제 쉘로우하게 넣어서 컴플리트 AB 블록을 막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센딩 에이올타의 엑시스와 카테터의 엑시스가 이제 잘 일치하지 않으면서 이쪽 LCC 쪽에는 이제 충분한 뎁스가 유지되지만 RCC와 NCC 쪽에는 충분한 뎁스가 유지되지 않아서 이 밸브를 몇 번 리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캡처하는 이 동영상을 보면 쪽 LCC에서는 걸리지만 쪽 뒤쪽에서도 빠지고, 실제로 RCC에서도 한두 번 더 빠져서 3번 정도 리캡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이제 이렇게 쉘로하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푸시를 좀 하게 되면은 그레이트 커버처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서 엑시스가 좀 맞으면서 RCC 쪽으로 좀 뎁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고, 네, 모든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septal 하이퍼트로피나 LVH가 심하지 않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확인을 했고, 하이퍼트로피가 별로 심하지 않아서 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시를 할 때 실제로 잘 뎁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파이널은 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91세 환자였고 RBBB가 있어서 컴플리트 AB 블록의 하이 리스크인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의 시비어 AS 환자였고 이제 RBBB가 있어서 AB 블록의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쉘로우하게 맞춰서 밸브를 이제 디플로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들이 이제 오픈되고 있는데 이제 한 두 번째 패들이 오픈될 때쯤에 이 RCC 쪽으로 밸브가 이제 팝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가 이렇게 팝업이 되어서 이제 아예 팝업이 돼서 어센딩 에올틱 아치로 올라가면은 밸브 인 밸브 하기도 어렵고 이 에올타에 인저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막아보고자 카테터로 이제 이 밸브를 누르고 있게 되었고, 이제 운이 좋게도 카테터로 밸브를 눌렀더니 이제 RCC로 다시 이제 밸브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도 이제 적절한 뎁스로 이렇게 시술이 종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체스트 디스컴포트 주소로 내원한 83세 여자 환자입니다. 그래서 RCC에 이제 청키한 칼슘이 있고 이분은 septal 하이퍼트로피가 꽤 심한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한 CT에서 사이너스부 발살박 크기가 크지가 않고, 죄송합니다. 이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헤비한 칼슘과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었는데 이제 에어리가 0.5밖에 안 나오고 Vmax가 5.0에 이제 베리 시비어한 AS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리볼룬 19mm 사이징에서 프리볼룬을 시행하였고, 다음에 이제 밸브를 디플로이 하는데 이 하이퍼트로피와 RCC의 이제 칼시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밸브를 디플로이 하는 과정에서 이 RCC 쪽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밸브가. 그렇게 돼서 이제 시행한 에이울토그램에서는 거의 이제 존재로 탑의가 되었고, 다른 뷰에서 보면은 이 RCC 칼시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충분히 밸브가 익스펜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트 벌룬을 시행하였습니다. 포스트 벌룬을 시행하였는데 이 칼시피케이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밸브가 결국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마이그레이션 되었고 바로 시행한 에올토그램에서 이제 코로너리 플로우 인텍트하고 이제 큰 인저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 에올틱 이전에 퍼스트 밸브가
이 어센딩 에이올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세컨드 밸브 인 밸브를 시행하였고, 밸브 인 밸브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팝업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잘 시행되었고, 익스펜션 역시 이전 이 퍼스트 밸브처럼 이렇게 안 펴지지 않고 익스펜션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스펜션이 걱정되어서 이제 바로 그날 TT를 시행하였고, TT 상에서도 이제 익스펜션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87세 여자 환자 디스미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이고, 이분도 세탈 하이퍼트로피가 조금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애뉴러스와 이 페리메터 등을 고려했을 때 23mm와 26mm를 모두 쓸 수 있는 이 보더라인 정도의 애뉴러스 다이미터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탈 하이퍼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작은 사이즈를 먼저 트라이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너스 발살바 다이미터가 크지 않고 LCC가 8.1로 이제 코로나리 하이트가 낮았기 때문에 이 레프트 코로나리를 프로텍션하고 이제 타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이 뷰가 이 업체에서 저희에게 제공한 이 커습 오버랩 뷰였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하는 동안 뷰를 맞춰보니까 이 뷰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는 환자가 좀 더 오버라이딩하는 누워있는 에이올타를 가진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누워있는 에이올타를 가진 분들은 이쪽 RCC 쪽에 이제 맞추다 보면 반대쪽 LCC나 NCC 쪽 맞추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가 최대한 쉘로우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도 몇 번의 리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캡처를 하였을 때 이런 식으로 밸브가 이제 우그라져 들어있고요. 이제 밸브가 이제 손상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리캡처가 잘 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제 몇 번 풀었다 다시 놓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최종적으로는 밸브가 이제 리캡처가 되어서 카테터와 함께 제거였고, 보시면 이제 밸브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과 카테터가 이렇게 벌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3mm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밸브를 보면은 23보다는 26이 조금 더 팝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사이즈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허리가 조금 더 팝업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26mm로 이제 사이즈를 올려서 타비를 시행하였고, 이제 두 번째 타비를 하는 동안에는 코로나리 프로텍션 했던 이 적힌 레프트를 가지고 이 RCC에 있는 RCC뿐만이 아니고 LCC를 같이 조영수를 하면서 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적절한 이제 위치에 밸브를 디플로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86세 여자 환자분이고, 아나토미 이슈는 특별히 없었고, 이분도 최대한 쉘로우하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존 제로로 돼서 이제 팝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바이탈을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밸브가 이 에올틱 아치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에올토그램을 시행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이 브랜치 쪽 플로우가 유지가 되고 에올타 쪽에 큰 인저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밸브가 마이그레이션 되면은 대부분은 어센딩 에올타에 있지만 일부 10% 미만의 환자에서 에올틱 아치나 디센딩 에올타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밸브를 임플란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두 번째 이 에볼루트를 또 넣게 되면은 이 퍼스트 밸브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밸브는 사피엔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제 바깥에서 이 커브를 주면서 최대한 밸브를 안 건드리고 타비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다른 곳에 에올타 인저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였고, 큰 에올타 인저리 없이 시술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스는 약 한 1% 정도에서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인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페이싱 에러가 아닌 이상 아나토미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엠볼리제이션이 생기게 되면 안 생기는 경우보다 이제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상 이제 예방이 더 중요한 이제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펠로우 생활하면서 느낀 것과 이제 관련된 문헌을 좀 찾아봤을 때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에올틱 밸브를 잘 캐릭터제이션 하는 것과 사이징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쉘로우하게 할수록 밸브를 익스펜션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펼치기 전에 5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패드를 펼치기 전에 이제 최대한 천천히 해서 밸브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것, 그리고 이제 아나토믹하게 잘 안 맞으면 푸시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로우로 가이던스로 노즈콘이 프레임을 안 건드리도록 천천히 리트랙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버컴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퍼스트 밸브가 두 번째 밸브로 인해서 잘 스테빌리제이션 될 것 같다 하면은 밸브인 밸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케이스처럼 에올틱 아치에 잘 스테이블 하다면 세컨드 밸브 임플란테이션 할 것이고, 네, 억지로 이렇게 밸브를 스테빌리제이션을 하기보다는 이제 더 환자가 안 좋기 전에 빨리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오버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